안녕하세요. 12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 때는 무엇을 공부했느냐면은 우리 다양한 투자 상품 가운데서 펀드가 무엇인지를 쭉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죠? 펀드는 뭐고, 펀드는 간접 투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펀드의 개념에서는 자산 운용 회사가 있고, 판매 회사가 있고, 투자자가 있고, 자산 보관 수탁 회사가 있고, 일반 사무 관리 회사가 있다. 펀드의 개념에는 펀드 투자 비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수료와 보수라는 개념이 있다 얘기를 했고, 펀드는 집합 투자 기구를 우리가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본시장법에는 펀드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를 펀드라고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쭉 찾아가 펀드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위 펀드라는 건 우리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자본시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펀드라는 용어를 쓰지만 진작 자본시장법에는 펀드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수강생들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펀드의 종류에도 환매 여부에 따라서 추가 불입 여부, 자금 모집 방법, 투자 방식에 따라서 여러가지, 또 투자 대상에 따라서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혼합형이라를 봤고, 그리고 펀드 수수료, 판매 경로 뭐 등등 여러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 시 비용 절감 노하우도 살펴봤고, 펀드 유행 가운데는 상장지수 펀드, ETF, Exchange Traded Fund라는 것도 알아봤고, 상장지수증권, ETN이라는 것도 알아봤고, 부동산 투자회사인 REITs도 봤고, 그리고 EATF 투자 시의 유의사항이 뭔지도 알아봤고,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 등등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생 상품에 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권 투자 이해라는 책 제일 뒷챕터에 나온 거 선물 옵션에 관한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생각합니다. 그죠? 자, 파생 상품이 뭐냐? 데리버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며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서 결정된다. 그래서 파생되어서 결정되는 상품이라고 해서 파생상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그 파생 금융상품에는 선물과 옵션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선물과 옵션은 거래소 시장에서 정량화돼서 표준화가 되어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불확실한 미래 가격 변동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는 해지를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나 인지는 해지 목적도 있지만 그 자체로서도 상품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 변동을 예상을 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수강생들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물이 뭔지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인 선물 매도자와 선물 매입자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선물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한 선물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체결한 계약을 선물이라고 한다. 자,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지금 약정한 선물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체결한 계약을 선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선물 거래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해칭 기능이 있다. 알겠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가죠.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투자가가 100억 원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 100억 정도의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사람 경우에는 뭐 배당이 한 3% 나오면은 1년에 배당금에도 한 3억 정도 되고 뭐 등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돈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한 100억 정도만 계속 자산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은 그 자산 규모가 50% 올라가면 150억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주식시장이 불황이 돼 가지고 베어 마켓이 돼서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면은 50%가 폭락해버리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현물 자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뭐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해칭 기능은 가장 안성맞춤인 이 프로덕트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빠질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선물을 매도를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예를 들면은 3000포인트에서 10% 빠지면은 27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 주가 지수와 되게 민감하게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이라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포트폴리오도 10% 빠져서 100억에서 90억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선물을 3000포인트일 때 선물 지수를 매도를 해 놓으면은, 매도를 그때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세팅을 시켜 놓으면은, 자, 3000포인트에서 팔아 놓으면은 2700이 되면은 이쯤에다 사서 정산을 해버리면은 10% 현물에서 10%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10%의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same 우리 손님들의 똔똔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해칭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도 기여를 하고 장래의 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해 주는 이런 네 가지의 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선물 계약의 종류를 보면은 선물에는 상품 선물과 금융 선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상품 선물에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임산물, 축산물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 돈 선물이 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귀금속은 뭐 금 등등이 있고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상품 선물이 있는가 하면은, 금융 선물에는 금리, 이자 선물이 있고 주식 관련 선물은 주가 지수 관련 선물을 나타내고, 통화 선물은 US 달러나 일본 엔화나 이런 금리 주식 관련 통화 선물 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의 손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물의 손익 구조를 보면은, 자, 선물 가격이 이 크로스되는 점에서 있다고 생각하면은, 선물을 매입을 해놓은 사람 경우에는 선물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이 되겠지만, 선물 가격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매입했는데 선물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선물의 손익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5년도에 싱가포르에 있는 베어링스 은행의 펀드 매니저인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니케이 지수 선물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베어링스 은행 자체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때 이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1995년도 새해의 니케이 지수가 1800까지 폭락하니까 더 이상은 폭락하지 않겠지 하고 베팅을 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고 미국의 금리 억제 정책이 하면서 17,000대까지 다시 폭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예측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리스크 해칭을 하지 않고 한 방향을 예측을 했는데 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히 깡통이 되어버리는, 깡통 계좌가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0년대 중반에 베어링스 은행이라는 은행 자체가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선물이라는 건 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선물 거래를 엑서사이즈 해보는 건 괜찮지만 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진짜 신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조금씩 엑서사이즈를 해보는 게 좋겠지만 한 방향으로 몰빵 찍는 거는 되게 리스크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은 뭐냐면은 장래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장래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이죠. 자, 선물 계약과 옵션 계약의 차이를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계약은 매입 측과 매도 측 상방이 모두 계약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옵션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부담한다 이지. 계약 이행을 해야 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가인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걸 행사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면은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안 하는 겁니다. 옵션을 살 때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구입을 할 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왕 돈은 다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죠? 1년간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자, 1년 동안 아무런 사고 안 하면은 아, 보험료 날렸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 1년간 보험료가 예를 들면 50만 원인데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20만 원만 부담하면은 그 보험 약관에 따라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자동차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이 50만 원이라는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거는 한번 냈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옵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자, 예를 들면은 한번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에는 콜 옵션,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죠. 자,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5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500의 지수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죠. 근데 이게 520이 갔다 생각하면은 500에 구입해서 520 팔면 그만큼의 차익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500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지수가 480이 되면은 행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옵션 프리미엄만 날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옵션 종류에는 콜 옵션이라는 개념은 기초자산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콜 옵션이고 풋 옵션은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옵션이 풋 옵션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매도할 수 있는 옵션이다. 그죠? 자, 지수가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5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500에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근데 지수가 480이 됐다. 그러면 500에 매도를 해서 480이 다시 쌓이면은 20이라는 만큼 프라핏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옵션, 콜 옵션은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이고 풋 옵션은 매도할 수 있는 옵션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행사 시기는 유러피안 옵션은 옵션의 만기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만기일이 돼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아메리칸 옵션은 옵션의 만기일 전이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아메리칸 옵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옵션은 대부분이 아메리칸 옵션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초자산이라는 개념은 주식 옵션입니다.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 주식 옵션이고 주가지수 옵션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 지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화 옵션은 주요국의 통화를 기초자산화하는 옵션이고, 금리 옵션은 금리 변동과 연계되는 금융상품이 기초자산이 되는 옵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은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옵션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선물 옵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콜 옵션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학생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잖아요. 그죠? 주황색에 되어 있는 선은 이만큼은 0에서 노란 선까지 밑에까지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쭉 올라가서 행사 가격을 지나게 되면은 여기에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손익 분기점이 생기고 올라가면 갈수록 콜옵션의 수익은 멈춰나게 나는 겁니다. 그죠? 그 반대로 요거를 손익 분기점을 지나면은 매도자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요 0부터 위에나 밑에까지는 그만큼의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지불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콜 옵션은 쭉 수익이 지수든 뭐든 간에 우상향은 올라가면 갈수록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콜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은 쭉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풋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풋 옵션은 이 가격이 코스피 200 지수를 내면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빠지면 빠질수록 수익이 나는 건데, 풋 옵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쭉 왼쪽으로 가서 쭉 왼쪽 빠지면 빠질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을 할 것인가 풋을 할 것인가는, 자, 콜은 우리가 강세장이 된다고 예측하면은 콜을 사놓는 것이 좋고, 만약에 약세장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풋을 사놓는 것이 좋다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왑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왑, 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 흐름을 일정 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입니다. 기억하기로. 자, 이게는 통화 스왑이라는 것이 있고, 금리 스왑이라는 것이 있고, 주식 스왑이 있고, 상품 스왑이 있습니다. 자, 통화 스왑이라는 거는, 자, US 달러하고 일본 엔화가 있으면은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팔고 이렇게 통화 간에 이렇게 서로 교환해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걸 통화 스왑이라는 표현을 쓰고, 금리 스왑은 국내 금리하고 해외 금리가 다를 때 스왑을 하는 거고, 주식은 주식끼리 스왑을 하는 거고, 상품은 상품끼리 스왑하는데, 우리 지금 표준화된 시장에서는 스왑은 잘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은행을 통해서 장외 표준화되지 않은 당사자끼리의 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상품도 있다는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은 파생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이 무엇이고 옵션이 무언가를 정확한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공부했는 걸 리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파생 상품이 뭔지 알아봤고, 금융상품,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선물이라는 개념은 거래 당사자인 선물 매도자와 선물 매입자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선물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한 선물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체결한 계약을 선물이라고 하고, 옵션은 뭐냐? 장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권리를 풋 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고,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예측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예측을 잘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엄청난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가능하면은 이 파생 상품은 공부가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매매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 기본 개념을 쭉 안다고 탁 덤벙대다가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품이 바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누가 뭐 파생 상품 선물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고 들렁 여러분들 같이 쪼이 나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로 신경을 꼭 많이 써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2교시는 요 정도 여기서 끝내고 3교시에는 구조화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쭉 구조화 상품에는 주가 연계 정권이 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타 파생 결합 정권이 뭔지 살펴보고 ELS가 등에 투자할 때 어떤 면에서 유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 DLS가 뭔지 살펴보고 그 투자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도 살펴보고 금융 투자 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이 뭔지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여기에는 한 유의사항에 한 9가지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공정 거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손실과 손해는 왜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번 주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후에 3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